그 글로벌 스카우터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이 파일이 이제 그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가르쳐 주기도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이게 가르쳐 주기가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료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자료를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자료가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류의 부분만 이렇게 하나의 부분만 더 강화시켜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만든 이유는 왜 그런 건가 하면 뭔가 이제 넓게도 보고 뭔가 깊게도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지. 얘를 갖다가 이제 되게 편파적으로 생각을 해서 야, 이게 적정 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이제 이까지를 하고 A 컴퍼니 같은 걸 아냐라고 하면 A 컴퍼니 같은 데 들어오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게 있어요. 기대 수익률 같은 것이 있고 그럼 기대 수익률 높은 걸 사면 되겠네. 이제 엔비디아 기대 수익률 높네 해서 이거 사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파일은 좀 더 복잡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 어 뭔가 이제 좀 깊이 있는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깊이 있는 자료를 곡해해서 쓰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뭐랑 비슷한가 하면 ETF를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가르쳐 준 뭐 이제 경기 지표를 볼 때 뭘 봐라, 물가를 볼 때 뭘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뭐랑 비슷한 건가 하면 약간 뭉툭한 그러니까 약간 그 뭉툭한 그런 칼이랑 비슷해요. 근데 개별 종목이 나와 있는 건 되게 날카로운 칼이죠. 되게 날카로운 칼이어서 이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요리를 되게 잘할 수 있고 이걸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제 손을 벨 수 있습니다. 손을 벨 수 있고 손을 베고 난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뭐라고 이제 컴플레인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왜 이렇게 칼을 갖다가 무섭게 만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일 괜찮게 쓸 수 있는 부분 뭐가 있는가 하면 분산 투자를 하거나 안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952년도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실렉션이라는 논문을 쓴 해리 마쿠이츠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오늘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저는 약간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처럼 좀 마음이 좀 짠하게 됐어요. 마음이 좀 짠하게 됐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고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제대로 이제 무엇인가 실적이라든지 뭔가 퍼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와이프랑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건데 이한금융의 투자 방식이 약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이 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뭘 했는가 하면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사자라고 했는데 이게 금융시장으로 따지자면 벤처를 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좀 높은 상품을 투자를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부가 이제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주식으로 따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식에서는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10조, 20조 이런 기업들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기업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면 벤처 투자를 하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설정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것들 사는데 우리는 그걸 거의 반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일단은 그 금융시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성이 높은 것들을 투자하려고 대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의 생로병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거든요. 옛날엔 기본적으로 회사가 한번 만들어지면 평균적으로 16년 정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업의 생로병사가 4년, 5년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이거 안정성을 키우려고 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자료를 제대로 쓰시길 바래요. 대충 쓰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를 하실 그런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매뉴얼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고, 매뉴얼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걸 갖다가 워드로 증거하고,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고, 셀렉트하고 있는 이런 단계들은 퀀텀 과정이 있어요. 퀀텀 과정이 있는데,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널리시스를 하거나 실렉트를 하겠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겠다는 뜻이에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겠다는 뜻이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였으니까 당연히 더 높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칼리지 정도쯤 되는 과정을 듣는 거로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정기예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훨씬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냐. 그냥 ETF만 갖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자료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하고, 또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컨텀방에서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인디케이터즈. 앞에 이렇게 이제 이 인디케이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나온 거는 이제 당연히 경제지표죠. 경제지표고, 경기, 물가, 금리 이런 자료들을 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기가 주간이죠. 우리가 본 자료는 대부분이 주간 자료예요. 그래서 일간 자료를 보면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월간 자료를 보기에는 너무 이제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월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는 먼슬리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 이제 위클리하게 본다. 위클리하게 보는 거고, 데이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데이터 기간은 2006년도부터 출발을 해요. 2006년도 1월 6일부터 출발을 하니까 여기 있는 기간들을 스타트 옆에 여기 있는 기간을 바꿔서 여기를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2006년도부터 한다라고 생각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긴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엔딩하는 시점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엔딩하는 시점을 바꿔서 뭐 2021년도까지 보겠다. 뭐 2023년도 4월 달까지 보겠다 하면 자료를 이렇게 볼 수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겨울이면 겨울이다. 그래서 뭐 겨울인 시즌을 찾아서 한번 보겠다. 뭐 봄인 시즌을 찾아서 보겠다. 그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색깔 칠해진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리세션 기간입니다. 리세션 기간. 그래서 기간을 바꿀 수 있고, 기간 2000년도부터 출발한다는 거고요. 테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금융위에 대한 징후를 만들려고 테드를 만들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리보 금리가 이제 나중에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지표를 만들 거예요. 다른 걸 만들 거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표들은 찍으면 전부 옆에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이 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비교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비교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요만큼은 하일드 스프레드고, 여기는 하일드 이펙티브 일드죠. 그러니까 여기가 해당되는 것이 할인율이고, 여기 해당되는 스프레드는 뭔가 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호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비교하려고 만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찍고 미국의 하일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의 하일드, 여기 찍고 유럽 국가의 하일드 이렇게 비교를 하면 현재 그,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가 다르게 갈 수 있겠죠. 최근 거로 볼게요. 최근 거로.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사실 너무 짧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대략 한 1년 정도 좀 해봅시다. 그러면 1년 좀 넘게 자료를 만들면, 이 자료는 대부분 금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면 예를 들어 요 세 가지 자료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게 이제 그 동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떨어진다. 그러면 동조화가 깨진 거죠. 비동조화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당연히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뜻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안전자산에서 회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채권과 주식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제일 위험한 순간들은 이게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제 많이 쓰는데,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우리가 저점을 잡았을 때도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제 되게 기여를 많이 했죠. 하여튼 뭐 설명 더 이상 안 하고 이게 있고,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는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얘가 할인율이고요. 현재 할인율을 보면 유럽이 훨씬 더 낮고,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거죠. 그 주식시장에서 할인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이 올라서면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고, 지난 2022년도에 되게 좀 특이했던 것은 뭐가 있는가? 할인율이 되게 빠르게 올랐죠. 되게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보자라고 하면 할인율이 여기가 되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2023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로 가면, 2020년도부터 시작하면 여기가 할인율이 되게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미국이 정책금리를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리면서 할인율이 가파르게 올랐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가 어디 반영되는가 하면 저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될 인덱스가 이제 현재 괴리율 같은 거 평가를 할 때 여기 보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채권의 할인율 같은 것들도 반영을 해서 현재 주식이 상대적으로 싸다 비싸다고 하는 걸 하니까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는 거기 들어옵니다. 거기 이제 들어오는 자료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10년짜리 국채고, 여기 2년짜리 국채니까, 여기가 이제 미국 국채 대명사는 장기 국채는 10년물 국채가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마치 한국의 코스피 같은 그런 거고 여기가 그 단기금리의 대표 같은 거라서 요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10이어와 2이어 이것에 대한 비교를 FRB에서 되게 중요한 자료로 이제 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장대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있고 이것 때문에 요걸 갖고 채권 시장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이제 경기가 이제 나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장단기 금리 차예요. 그다음 지난번에 이제 장단기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먼저 올라가 있었다라고 했던 것이 요 이제 2년물 국채 금리 이렇게 되는 거고 장단기 금리는 하여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 그런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0이어, 그다음에 5이어, 그다음에 5, 10이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물가에 대한 기대치죠. 채권 시장에 반영된 물가에 대한 기대치라서 10년이 좀 더 당기고 5년이 좀 더 당기고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 하는 것이 그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5년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던 5년이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이 더 빨리 움직였던 이때가 뭐가 있는가 하면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이게 좀 옛날 걸로 더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 빨간색이 되게 빠른 속도 떨어졌던 것이 이게 디플레이션 위협이었고요. 여기 2021년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혹은 2022년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위협이 되게 커지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 요 정도 좀 상황을 보자라고 하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이어, 10이어 그다음에 5 to 10이어 이렇게 해서 이제 BI를 해서 채권 시장에 반영된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채권 금리를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는 거고 자료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중에서 나는 여기서는 미국의 하이드 이펙티브 일들을 보고 난 여기서는 미국의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겠어. 나는 세 번째 건 필요하지 않아. 그럼 딜리트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바꾸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바꾸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 업앤다운이 있는데 업앤다운. 자, 이제 업앤다운은 어떻게 보는 건가 하면 우리는 기업들 중에서는 시가총액 큰 것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00빌리언 이렇게 돼 있잖아. 1000빌리언. 1000빌리언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한국 환율을 13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시가총액 13조 이상입니다. 시가총액 13조 이상을 우리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44개를 커버를 하거든요. 전 세계 상장된 기업들은 4만 개쯤 돼요. 4만 개 중에서 우린 1044개만 관심 있고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안정성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 중에서 뭐 최근에 어떤 회사는 2배 올라왔는데 3배 올라왔는데 이런 자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 여기서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 뭐 에코프로 어떤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사이즈를 키워내는 것들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을 갖다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수익률을 동시에 올리려고 만들어진 자료예요. 자, 총 기업 수는 1044개가 있고 미국에 600개가 있고 한국은 110개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시가총액 13조 이상 정도쯤 되는 회사가 현재 110개 이렇게 맞나?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오네요. 하여튼 자료가 이렇게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이거는 다른 자료가 약간 더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만요. 시가총액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그 시가총액 큰 것들만 대상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1000개가 있고 미국계, 중국계, 홍콩에, 일본에, 한국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고요. 그래 업종별로 나눠서 IT 하드웨어는 이제 총 38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이제 그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업종별로 보자면 현재 가장 많은 회사들이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많다는 말은 뭐 뜻인가 하면 독과점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이 되게 치열하게 있다는 뜻이고 되게 작은 회사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이제 독점 내지 과점 정도 좀 되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클리가 있고, 원먼스가 있고, 쓰리먼스가 있고, 식스먼스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자료 요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 여기 보면 색깔이 파란 색깔이 있고, 색깔이 오렌지색이, 색깔이 이제 주황색이 있죠. 색깔이 주황색인 거는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많을 때는 빨갛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을 때는 파랗게 표시가 돼요. 23개는 상승했고, 57개는 보합이고, 29개는 하락이죠. 그럼 이게 기준이 뭔가 하면 전부 포워드 EPS입니다. 포워드 EPS. 포워드 EPS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미국이 96개 상승, 115개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총 6주치가 나오는데, 6주치. 예를 들어서 6월 16일에는 상승 종목수가 110개였고, 근데 얘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 6월 9일에는 상승 종목수가 몇 개였는가? 한 132개였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줄고 있어요. 상승 수가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줄고 있고,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트렌드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트렌드가 꺾였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요. 꺾였다. 제가 지금까지 올해 아직까지 주식을 팔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베타를 한 0.65 정도 좀 구성을 하고, 주식을 다 팔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제 주식을 다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다 팔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 그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뭐 있었는가 하면, 항상 이 먼슬리가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기다 플러스 상태에 있었어요. 플러스 상태.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돼왔던 거죠. 근데 만약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처음에 여기서 움직이겠죠. 여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다가 그 다음에 먼슬리를 바뀌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뭘 많이 보는가 하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3months, 6months, 뭐, 그 다음에 1year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고 주로 상승, 하락 종목수를 이제 여기서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들도 그렇게 똑같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가 핫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이런 것들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쭉에서 트렌드가 있고 현재 상태는 이제 상승목수와 하락종목수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제 전체 먼슬리를 보자라고 하면 아직까지 상승종목수가 훨씬 더 많은 거다.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 자료는 전부 다 뭐가 있는가? 미국 기업들입니다. 이제 전 세계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꺾였다, 꺾이지 않았다는 거는 먼수로 보고, 그 다음 현재 그것이 이제 뭔가 움직이고 있는 변화폭은 위클리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 인덱스. 얘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제가 제일 추천했던 방법은 ETF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인가 하면, 자, S&P, 그 다음에 유로스탁, 그 다음에 상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개별 종목은 유럽이 없는데, 그래도 유럽의 인덱스는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집어넣었고, 베트남 인덱스,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인덱스는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고 이 인덱스 자료를 가지고 현재 가격이 있고 그다음 그 이전 가격이 있고 그다음 하이로가 있습니다. 하이로가 있어서 예를 보자면 현재 S&P는 현재 4,300인데 최고점에서 97%까지 다 있다. 이 말 뭔지 아시겠죠? 만약 여기가 100인데 여기가 97이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97이면 이제 현재 주가가 97%까지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52주 최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24% 오른 거죠. 54주 최저점에서 유로스탁은 31% 오른 거고 상해는 10% 오른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 한 방에 빠른 속도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유로스탁은 이제 이게 100% 넘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 되면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바뀌겠죠. 업데이트가 됐어. 왜냐하면 이게 주간 단위로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금융 자유 소비재 이것도 뭐 뭐가 있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인미 소비재,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산업재 이런 거 많이 올라간 것들이죠. 많이 올라간 것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이제 홈빌더 이런 회사들도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그게 눈에 보이게 좀 쉽게 보이려고 이렇게 프라이스를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 수익률이고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가격을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주로 가격을 본다기보다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보는데 얘를 찍어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현재 S&P는 디폴트로 뭘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되게 좀 특이하게 움직였던 거라서 하이힐드가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는가 하면 여기 나온 자료들은 괴리율을 실적에다가 할인율까지 같이 반영을 했어요. 실적에서 할인율까지 같이 반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의 펀드 체인지를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채권 금리를 채권 가격으로 바꾼 다음에 채권 가격의 변화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months가 지금 이제 이게 플러스다라는 말은 어떠신가 하면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퍼가 올라서서 주가가 올라서야 되는 부분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있고 실적도 있는데 그러면 3months로 보자라고 하면 하이드로 보자라면 1.7% 올라야 되고 실적으로 보면 2.3% 올라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4.1이 나오잖아요. 4.1. 근데 실제 주가는 얼마 올랐는가? 실제 주가는 9% 올랐지 않습니까? 9%.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가치로 보자면 4%가 올라야 되는데 가격은 9.5% 올랐으니까 가격이 가치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더 많이 오르면 여기가 파랗게 표기가 되게 돼 있어요. 파랗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 2.2% 올랐고 여기 3% 올랐으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5%가 나오죠. 5%가 나오는데 실제 가격은 3%밖에 안 올랐으니까 플러스 싸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싸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months, 6months를 저는 기준으로 좀 많이 보는데 이거는 너무 변동성이 되게 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현재는 뭐가 싼가 하면 여기가 싸죠. 그래서 저기가 뭔가 하면 현재 상해가 싸죠. 홍콩, 지금 항생이 싸죠. 항생이 싸고 항생이 싼데 최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3%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생이 모멘텀이 현재 마이너스인데 모멘텀이 안 좋은 상태인데 만약 모멘텀이 좋아진다면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덜컥덜컥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항상 모멘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료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괴리율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괜찮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업종 같은 것도 똑같게 보는 것들이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나온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이미 소비재 비싸다. 그다음에 IT는 비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싼 것들은 뭐 이제 필수 소비재 상대적으로 싸고 유틸리티 상대적으로 싸다. 현재 그 뭐 소위 말하는 가을 겨울 종목들이 현재는 좀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라고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이 자료.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 다음에는 바로 컨트롤 들어와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컨트롤 들어와 자료를 만들었는데 컨트롤을 보면 자료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게 이제 이 오른쪽에 들어와서 이번 주에 이제 모멘텀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니까 모멘텀 자료를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찍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를 볼 수 있죠. 자, 아까 홍콩이 지금 싸다 그랬는데 홍콩을 들어와서 보니까 홍콩은 현재 실적 모멘텀이 되게 나쁘죠. 실적 모멘텀이 홍콩이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쁜 상황이구나.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이제 한 반반 정도쯤 되는구나. 느껴지죠, 이게? 반반 정도쯤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한국보다는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약간 나은 것 같고, 일본은 이렇게 뭐 약간 던던한, 뭐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본토가 상대적으로 홍콩보다 더 낫죠. 그래서 어떤 상태구나라는 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면,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제일 낫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랗게 색깔이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파랗게 색깔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뭐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뭐, 그 다음에 은행들도 최근에 좀 나빠지기 시작했고, 에너지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업종별로 보려고 하면 어디로 보면 되는가 하면, 이게 인더스트리로 보면 돼요. 인더스트리. 자, 그러니까, 컨트리에서 주로 보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제일 괜찮나, 이런 것들 볼 때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놨는데, 그래서 뭔가 다른 걸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괴리를 갖고 소티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려면 눌러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팅되는 기준을 바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인덱스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ETF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큰 종목들의 성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인더스트리는 업종인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보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뭘 보는 건가 하면, 자,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를 보면, 에너지는, 에너지는 현재 전반적으로 좀 별로 안 좋죠. 에너지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현재 사야 되는 업종과 사지 말아야 되는 업종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소매유통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라서 여기를 누르면 전반적으로 좋다, 좋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것들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통신 서비스 같은 거 눌러서 보면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T-모바일, 버라이어전, AT&T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SK텔레콤, KT, LG U 플러스 같은 회사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많이 가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흥해가고 있어서, 현재 세 회사 중에서 하락하는 회사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황은 좋은 거고, 불황은 더 좋은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알파를 찾아내려고 이제 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알파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공부가 좀 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종 간의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눈에 보일 수 있고, 그다음 최근에 핫한 반도체 같은 걸 누르면, 반도체, 반도체 누르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실적 모멘텀이 좋아졌고, 그런 것에 비해서 AMD는 상대적으로 좀 덜 좋아진 거고요. 덜 좋아진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뭘 할 수 있는 건가 하면, 실적 모멘텀을 보자라고 하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거, 덜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려고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한다고 생각하면, 이 인더스트리 자꾸 눌러보시면 좀 공부가 돼요. 인더스트리. 그래서 뭐 자동차도 한번 눌러보시고, 자동차. 뭐 예를 들어 IT 하드웨어를 누르면, 제일 위에 애플이 있죠, 애플. 애플. 애플의 시가총액이 넘버 2, 넘버 3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애플이 압도적이죠. 압도적. 그러니까 1등이 2등에 비해서 거의 15배 정도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IT 하드웨어는 거의 그냥 뭐죠. 그 애플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자동차도 제일 위에 당연히 테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도요타가 있는데, 테슬라와 도요타를 보면 차이가 한 4배 정도 좀 차이가 나죠. 이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소프트웨어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소프트웨어는 경쟁이 몹시 치열합니다. 그래서 몹시 치열하고,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 전부 다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그 엄청난 단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냥 뭐 천조, 이천조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료가. 그래서 그 M 컨트리하고 M 인더스트리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 컨트리인데, M 컨트리. M 컨트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건, 이건 이제 소팅이 가능한데, 소팅. 소팅. 소팅은 말 그대로 이제 정말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소팅을 할 수 있습니다. 소팅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제 검색이 다 끝나고 나는데 내가 도대체 여기다 뭘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리셋을 누르시면 돼요. 리셋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오고요. 자, 애플 MS부터 시작해서 구글에도 쭉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시가총액별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설립을 했던 이제, 그러니까 만기, 그, 결산 연도고요. 여기가 설립을 했던 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부 업종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누르면 이제 그, 뭐, 나스닥, 그 다음 홍콩, 나스닥, 그 다음 뉴욕 스탁 익체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설립 연도 갖고 만들어진 거고,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가총액이 있고, 여기 나오는 시가총액 큰 것들만 본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서 서스테이너블 한 겁니다. 서스테이너블, 안정성을 본 거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자료고요. 여기가 이제 수익률, 그 다음에 여기가 괴리율,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포워드 EPS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포워드 EPS를 기준으로 만들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월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퍼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소팅 아주 쉬운 걸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면, 나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을 골랐죠. 그 다음에 이제 ROE가 있고 영업이익률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애플을 살려볼게요. 영업이익률이 확 숫자 키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5% 이렇게 하면, 영업이익률 25%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사라질 건가 하면 버크셔 스웨이가 사라지겠죠. 버크셔 스웨이. 그럼 아마존도 사라지겠죠. 그냥 딱 누르면 영업이익 25% 이상인 거 나오고요. 그다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퍼가 낮은 거 고른다. 퍼가 예를 들어서요. 이제 그 20배가 20배 밑에 걸 고른다 하면 20배면 그러면 이제 TSMC 같은 회사 뜨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JP 모간 체이스 뭐 이런 회사 뜹니다. 그래서 아무튼 영업이익률과 퍼 같은 걸 관계를 갖고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충 안 하려고 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일이 복잡해집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가는 것 가능하고, 그 다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레벨에서는 대충 할 수밖에 없는데,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먼슬리 기기한으로 우리 모니터 보는 거니까, 보다 큰. 여기 0보다 크다고 하면, 요 중간에 이제 엑슨모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같은 거 사라지겠죠. 그래서, 먼슬리 포워드 EPS가 0보다 크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0보다 큰
그걸 잘못 눌렀나? 보다 큰 0. 자, 그러면 이제 먼슬리 EPS 기준 플러스인 회사 기업들만 나오죠. 그 다음 계율이 있는데 3months가 6months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기준으로 계율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싼 거죠. 상대적으로 6months도 숫자 필터에서 보다 큰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현재 모멘텀에 비해서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가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P&G, 코카콜라, 에비, 그다음 맥도날드, 시스코 같은 회사가 뜨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종목을 한 20개 정도쯤이나 30개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위험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아까 이제 뭐 이제 이 영업이익률 갖고 퍼를 갖고 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이제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데 실제로 그 정도 좀 투자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레벨에서는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레벨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건데 여기 들어와서 모멘텀과 여기 들어간 괴리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기간이 좀 길고 분산이 잘 되면 여기서는 나름대로 수익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알파를 찾기도 훨씬 더 쉽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월트 디즈니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방법.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M 컴퍼니에서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그래서 여기는 뭐만 있는가 하면 모멘텀 밸류에이션 정도쯤만 있어요. 모멘텀 밸류에이션. 그래서 딱 그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ETF가 있고 AETF가 있는데 여기 A인데 여기까지 자료를 집어넣었는데 자 M과 A 여기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METF에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는 지수가 있고요. 위에는 지수가 있고 그다음 밑에는 ETF들이 있죠. ETF들이 있는데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고요. 가격. 그다음에 여기 보면 퍼센트 SF부터 시작 쭉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데 S&P 500 여기 나스닥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료가 이렇게 오죠. 그래서 자료가 METF에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어널리시스로 옵니다. 어널리시스로 와서 되는데 자 여기도 기간을 바꿀 수 있어요. S&P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날짜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1970년도부터 자료가 있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산술로 만들어진 가격이고 여기는 로고로 만들어진 자료예요. 로고로 만들어진 자료고 그 기업들을 보자면 한 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총 15개가 나와요. 15개. 15개를 커버를 하는데 이 자료는 누가 제공하고 있는 건가 하면 etfdb.com에 들어가면 자료가 제공됩니다. 자료가 제공이 되면 매주 이걸 다 고쳐요. 하나씩 다 고쳐서 비중을 다 계산합니다. 비중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현재 실제로 S&P 500이라고 하는 거 500개를 살 건데 우리는 시가총 1등부터 15등까지만 커버를 하고 그 밖에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38%밖에 되지 않아요. 38%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 METF를 보면 여기 38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나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60%.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한 60%쯤은 커버를 하는 거죠. 커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지수, 홍콩도 그 시가총액 큰 텐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서 여기도 커버리지가 되게 커요. 커버리지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은 전부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 퍼센트 오브 에셋, 전체에서 몇 프로를 커버하는가. 그래서 상위 15개를 커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ROE 영업이익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보면 나스닥이 이익률이 되게 높죠. 30%. 30%. 그 다음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되게 낮죠. 이렇게 코스피 15개 되게 낮게 나오는데, 요 자료는 전부 뭐가 있는가 하면 영업이익률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률만 빨리 본다고 생각하면 나스닥은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29, 42, 4, 27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전체 60%가 딱 봐도 대충 수익률이 한 30%대 정도쯤 나오겠죠. 대충 30%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좀 이걸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30.36이 나옵니다. 30.36. 코스피 들어오면 한국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이죠. 낮은 편.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어서 뭐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요거 계산 다 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비중 다 계산하게 되면 한 8.9%좀 나와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는 한 7%좀 되거든요. 7%.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2%좀 되는데 여기는 상위는 28%좀 되고 나스는 30%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항생지수, 상해지수도 여기 보면 영업이익률 되게 큰 높은, 그러니까 귀주 모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이익률이 높아가지고 좀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ROE를 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ROE를 보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왜 ROE를 보기가 힘들어졌는가 하면 S&P를 딱 보면 느낄 수 있지만 현재 애플이 ROE가 100%가 넘어요. 애플이 ROE가 100% 넘죠. 왜 100% 넘는가 하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시키는 바람에 저 기업이 그래서 ROE가 갖고 있는 지금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서 ROE 잘 안 보고 요즘에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 어디가 돈을 많이 버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영업이익률인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은 상해가 좀 높네. 그다음에 이게 좀 낮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그 금융주, 기술주 이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보통 금융주는 사실 이렇게 ROE를 안 보고 ROA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참 여러 개를 보는 거라서 이게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복잡하게 하면 또 못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기술주가 지금 이제 그 테크놀로지 쌓았죠. 기술주가 현재 ROE가 상당히 높거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다. 그다음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여기가 수익률이 최근에 되게 높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든 거고요. 그다음 퍼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퍼가 좀 낮은 건데 그래서 퍼가 S&P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퍼가 한 20배쯤 되는데 상위 종목들 한 30배 정도 올라와 있고 나스닥은 33배까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홍콩 지수는 어떻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뭐가 있는가 하면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지표.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전체를 보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블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 이제 S&P 500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기간을 바꿔서 이제 차트를 다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차트를 다르게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한번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못 볼 수 있는가 하면 여기를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을 보겠다고 하면 나스닥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얘기를 이제 하면 여기서 들어오는 게 맞겠네요. 나스닥은 만들어진 해가 85년도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료가.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99년도에 IT 버블이 불었을 때 어떻게 됐나 그런 그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때 그때 IT 버블 불었을 때 미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려면 여기 되게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스닥에 있는 15개 좀 종목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7개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제 EPS와 프라이스고요. EPS와 프라이스. 밑에 있는 건 퍼밴드예요. 퍼밴드. 퍼밴드를 보자면 애플의 퍼밴드가 현재 여기가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밑에 있으면 싼 거죠. 그래서 무릎을 사서 어깨 판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요거 밑에 있으면 좀 싼 거죠. 밑에 있으면 싸다. 밑에 있으면 싸다. 그래서 좀 싸고 비싸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이제 퍼 수준이 좀 높다.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뭐 테슬라도 지금 이제 퍼가 이쪽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이 존재를 해서 근데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이 현재 뭐 애플이 있고 MS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애플은 어떻고 MS는 어떻고 뭐 그다음에 알파벳,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려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간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것들이 갖고 있는 비중들 같은 거 다 감안해서 계산한 겁니다. 감안을 계산해서 행렬을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 썸 프로덕트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간 수익률이에요. 기간 수익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6월 달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6월 말까지 왔는데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한 34%쯤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S&P가 뭐 18%쯤 올랐는데 이게 계산된 게 우리가 계산된 거랑 약간 주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38%만 커버를 해서 그래요. 우리에서 S&P 5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것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38%, 60%만 갖고 계산된 파트입니다. 계산된 파트. 그 다음 여기 SPY, QQQ가 있고 XHB가 있고 XLF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XLF를 누르면
여기는 이제 금융주만 나오겠죠. 금융주. 그래서 버크셔스웨이, JP모간, 비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대한 비중이고 그것에 대한 ROE,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오퍼레이션 마진이에요. 그다음에 포워드 퍼 전부 다 포워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준이 포워드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적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METF에서 자료를 이렇게 찍어서 오면 찍어서 오면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이렇게 다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LK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XLK, XLK가 테크놀로지라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 뭐 MS,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기간을 누르면 리셋이 되는구나 참. 그 다음에 XLK 말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뭐 XLV 이렇게 누르면 XLV. XLV는 이름이 뭔가 하면 요거예요. XLV는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10개는 뭘 기준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 S&P에서 만든 기준이 있거든요. S&P에서 만든 기준이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 우리가 만들어진 건 etfdb.com에 들어와서 db.com에 들어와서 아까 했던 15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etfdb에 들어와서 검색창에 검색창에 SPY를 누르면 SPY를 누르면 여기 나온 홀딩즈가 있고요. 이 홀딩즈가 매주 데이터를 바꿔줘요. 데이터를 바꿔 7.58, 6.84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7.58, 6.84가 아까 뭐 있는가 하면 SPY가 보면 7.84, 6.58인가?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주간 단위로 바뀌어요. 주간 단위로. 주간 단위로 바뀌어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세팅을 해서 계속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지금 목요일이라서 지금 자료가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저 자료, 주일이라서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가 바뀌면 여기에 따라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는 ETF가 이제 현재 우리가 대충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한 3,000개쯤 되는데, 3,000개 중에서 여기 주식 업종은 이제 왜 이제 이 10개만 골랐냐 하면, 이 10개가 누굴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 그, 이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건데, 그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 GICS 하는 분류 체계가 있어요.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산업을 분류하겠다라고 해서 분류 기준을 S&P 글로벌에서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진 것이 10개 기준입니다. 10개 기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 나온 요 업종들이에요. 업종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개죠. 그 다음에 그 업종들이 뭐와 관련돼 있는 건가 하면 그 업종들이 DB에 들어가서 인더스트리가 있고 섹터가 있는데 섹터는 굉장히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 나온 업종들은 신상품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이런 상품들은 수수료가 좀 비싼 경우가 되게 많고요. 수수료가. KBE 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수수료가 수수료가 35bp 정도 되죠. 수수료가 35bp 정도 되는데 우리가 대충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은 수수료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수수료가 여기 보면 9bp, 20bp, 35bp 그래서 이게 좀 싼 편이에요. 싼 편. 수수료가 좀 낮은 편이고 여기가 이제 기존의 상품들이다. 그럼 여기는 다 베타죠, 베타들이고 여기가 베타가 크죠. 베타가 크고, 당연히 이제 반도체 중에서 세별 에버리지, 당연히 베타가 더 클 거고요. 여기 있는 베타들은 대부분 좀 작은 것들이죠. 홈빌더 같은 것도 좀 작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작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이제 베타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라서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이 좀 크겠군, 변동성이 작겠군, 이거 하려고 이제 자료를 보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투자를 딱 시작할 때, 저 금융 상품을 살 때, 수수료가 좀 높구나. 수수료가 상당히 낮네. 뭐 이거 보려고 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수수료가 좀 높은 상품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 위험도와 수수료 좀 볼 수 있고, 이게 더하기 있죠, 더하기. 더하기를 누르면 되게 재밌는 자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먼슬리 자료를 만들어낸 퍼포먼스가 있어요. 퍼포먼스가 있는데, 자 보시면 S&P는 10년 CAGR이 10%죠.
10%. 사실 되게 높은 수익률이에요, 사실 이거. 그래서 10년 CAGR 이거고, 나스닥이 지금 이제 거의 15% 육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돈이 안 되죠. 한국이 3%. 3%. 그래서 한국은 제가 옛날에도 이제 박스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었는데, 어제 뭐 뭘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국 시장은 박스피라서 이제 그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옛날에 96년도에 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스타캐스틱 같은 자료가 훨씬 더 잘 맞지, 무빙 에버리지 쓸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것이 나는데, 그다음 최근 10년 동안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항공 지수가 되게 많이 빠졌고 중국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일본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미국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왔는지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뭐 정말 되게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자료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했는데, 사실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딱 누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그 이문철 선생님께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생이 만들고 있어서 갑자기 물어봤어요. 임생님, 이거 제가 만들어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도대체 이거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임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투자의 본질은 결국은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고, 그다음 제대로 된 나라에 투자를 해서 시간을 버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전 뭐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달리 뻗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METF와 AETF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같은 거, 그다음에 아주 과거 자료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리드미부터 시작해서 그 경제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상승 하락이라고 하는 건 좀 빨리 스킵을 해서 쫙 빠른 속도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현재 뭐 괴리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은 어떻고, 그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현재 제일 그나마 괜찮은 나라를 찾아라. 모멘텀 좋은 나라를 찾아라. 인더스트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상승하느냐, 같이 하락하느냐, 혹은 상승과 하락을 하는 것이 있어서 뭔가 거기서 이제 경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기 되게 괜찮은 거고, M 컴퍼니는 여기서 이제 종목을 찾을 때 여러 가지 로 소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만들어 놓은 거는 소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소팅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적은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작은 자료를 가지고 너무 작은 자료를 가지고 작은 종목을 찾아버리기 시작을 하면 위험도가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회사를 찾으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좀 추려서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고, METF와 AETF는 실제로 이제 ETF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현재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었을 때, 현재, 밸류가 어떻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는 어떻다. 그 두 가지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이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이제 영상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대표님, 저기 M 인더스트리에 예. 그 엑셀 위쪽에 그 빨간색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숫자 있는 여기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소프트웨어가 101개쯤 되잖아요. 101개. 101개 되는데, 인더스트리 오면 그 101개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치를 기준으로 하면, 1년치를 기준으로 하면 상승이 70개, 하락이 30개, 보합인가 1개. 가 만들어져 있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보합인가 한 개가 나오겠지. 보합인가 한 개가 나오겠지. 요게 보합이네. 이게 EPAM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 개네. 그다음에 상승이 70개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80개, 85개, 87개. 그다음 최근에 이제 주간 단위로, 여기서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상승이 12개, 하락이 18개 있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게 그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같은 걸 많이 봅니까? 실제로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왜 보는 건가 하면, 그,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하락이 되면 이렇게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보려고 이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업종을 찍으시면 또 자료가 나옵니다. 뭐 하드웨어는 어떻다 이런 것도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해서 이렇게 보기 해갖고 이제 틀 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자료들은 자주 좀 활용을 하시기를 바래요. 예. 이게 하여튼 나름대로 약간 이제 날카로운 칼을 전달해 주는 거라서 무섭기도 한데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음, 네.